이재명 빼고 다 바꾼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자신하면서 선대위의 정권을 잡은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정말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어제 핵심 당직자들이요, 일괄 사퇴를 전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재명표 쇄신에 힘을 실어줬는데 그 장면부터 먼저 보시죠. 저희 민주당의 주요 정무직 당직 의원들은 비장한 각오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일괄 사퇴의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원팀 정신을 기초로 과감한 당의 변화와 쇄신에 앞장서며 각자의 위치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요구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놔 주신 용단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백의종군하더니 당 지도부 이루는 이 핵심 당직자들까지 전면 물갈이가 선언됐죠. 이재명의 민주당을 선언한 지 벌써 이틀 만입니다. 이런 빠른 움직임, 이재명 기자, 이런 빠른 움직임은 어떻게 저희가 그 의도를 분석해야 될까요? 의도라기보다는 굉장히 이재명 후보에 맞춰서 민주당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새로운 민주당 1일차다. 그게 월요일 날 첫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민주당 이제 4일차에 접어들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어제 이제 당직자들 일괄 사퇴를 이제 선언했죠. 사의 표명을 했는데, 글쎄 이제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그야말로 이제 지금 국민의힘과 다르게 민주당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이 아예 당원에 못 박혀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대선 후보가 어떻게 보면 인선까지를 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지만,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무 우선권이 당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 대표와 후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투톱으로 움직이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송영길 대표를 빼고는 다 바꾸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분명히 밝힌 거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당직 사퇴도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선거의 모든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민주당이 모든 걸 다 비워주고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를 다 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결과에 대한 책임도 이재명 후보가 져야 되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권을 모두 준 대신 또 그만큼의 책임도 생기게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이 요구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최근 당을 질책해왔던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역력하실 겁니다. 이 선대위 인선 정권에 이어서 당직 인사권까지 이양받은 셈인데, 우리 장경태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장경태 의원님, 지금 보니까 보도에 따르면 혁신위원장 당에서 맡게 되셨다고 하는데, 이 쇄신, 혁신 같은 이제 흐름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이 당직을 맡으신 것 같은데, 선대위에서 맡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이 당의 혁신, 쇄신이 이뤄갈 것 같으세요? 저희가 지난 10월 후보 선출 이후에 이제 당의 여러 가지 용광로 선대위, 원팀 선대위는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보다 폭넓게 선대위를 구성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무겁고 좀 너무 넓어졌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보다 더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낮은 선대위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 날 긴급의총을 통해서 보다 이제 후보 중심의 선대위 구성, 또 후보 중심의 당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지도부도 공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의 주요 정무직 당자 중 가장 핵심인 사무총장과 1, 2, 3부총장 등 전략기획위원장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사퇴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선대위뿐만 아니라 당 주요 당직도 후보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당직에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 또 배치되는 것 아니냐, 그럼 당이 전면 재편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의원님이 이제 2030 세대로서 이 2030 세대의 표심을 다시 잡기 위해서 의원님을 또 이렇게 기용한 게 아니시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다 이 정권 재창출 또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어드는 건 당연하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 지금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다 아니다의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이 당 운영을 효율적으로 또 신속하게 해갈지, 이 고민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 최근 색다른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성에 이어서 눈물, 이번에는 사죄의 큰절까지 했습니다. 어제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입법 간담회 장면입니다. 보시죠.
지금까지 우리의 민첩하지 못함, 국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또 그 어려움들을 더 예민하게, 더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또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원 대변인님. 뭐 큰절 사과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뭐 야당을 겨냥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발목 잡으면 뚫고 가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뭐 또 뭐 급한 법안은 또 막 처리를 해야 된다고 이런 패스트트랙에 담아서 말까지 처리하자 해야 이렇게까지 된다고 얘기했죠. 하는데요. 급한 상황에 대해서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뭐 반성, 눈물, 큰절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저렇게 하는 모습에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그 마음이 소위 말하는 중도 유권자들한테 전달이 되느냐가 관건이겠죠. 근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회고를 하고 반성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유권자들한테 큰절을 하느냐 하는 데는 아직 뭐 거기까지는 제 마음은 안 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일단 뭐 논란이 많이 됐던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도 받는다고는 했습니다만은 뭐 부산저축은행이라는 또 꼬리표가 하나 붙어요. 재난지원금도 강하게 막 밀어붙였다가 또 철회는 했습니다만 결국 그래도 내 뜻이 옳았다라는 또 꼬리표가 붙어요. 어제 뭐 당 쇄신과 혁신한다 그러면서 당직자들 일괄전 사퇴하고 새로 꾸려지면서 소위 말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좀 만든다고 하는데 결국엔 그 배경엔 뭐냐면 탓이 있었던 거예요. 탓이 있었다. 선대위 탓, 보수 언론 탓, 가짜 뉴스 탓,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진정성이 얼마나 전달되느냐는 추후 과정을 좀 더 봐야 된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가다 보면 사실은 결국에는 현재의 민주당, 현재의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가 궁극적으로 필요해지는 시점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 순간에 가서 있게 되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 지금 벌써 뭐 의원들 간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비를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오게 되는 그 큰 파고는 어떻게 넘을 것인가. 저는 뭐 이런 두 가지 정도 면에 봐서 이재명 후보의 위기는 딴 데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 안에 있다. 그 점을 돌아봤을 때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